지난 2년 전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에 일부 당내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면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데 이게 검찰과 야당 의원의 내통설을 제기하는 듯한 모습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표결을 했는데 가결되겠다.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짰다는 그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이지. 6월 달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해라. 근데 시점도 정해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때는 추측만 했지만 나중에 거의 확신하게 된 거죠. 자, 당내 비명계 인사들이 검찰과 짬짬이에서 짜고 쳤다, 내통했다, 이런 주장을 갑자기 꺼내 들었는데, 자,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년 전 국회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로 저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성남시장 시절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 개발 비리 사건들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모습 보신 그대로입니다. 친명계 인사들은 당시 크게 반발했었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는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체포안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원팀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보여줬었는데 일단 그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자, 이재명 대표 당시에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다라는 평가도 참 많았었는데 당시에는 뭐 저렇게 괜찮다고 하더니 2년 만에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시 꺼내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가결 상황이 검찰과 당 인사들의 기획이라는 폭로가 어제 나온 겁니다. 자, 당시 국민의힘 110명 모두 찬성, 그리고 정의당 그 외 당들까지 해서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120명이 이제 찬성을 했었고, 찬성표가 149표가 나왔으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최소 29표는 됐다라는 분석이 나왔었고, 그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나를 내치려는 사람이 우리 당에 최소 29명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어제 한 유튜브 방송 나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시점 등을 미리 듣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주장을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당시 상황이 맞는지 그때 생각이 좀 기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 말이 사실일까요? 저도 그때 21대 국회의원으로서 한 표 행사했기 때문에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네. 상당히 그 표결이 있기 전날 많은 의원들이 모여서 논의도 했고 전화도 받았고 하면서 우리 이거 부결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당이 쪼개질 수 있다라는 상당한 그런 위화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인가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9표의 그런 가결표가 이탈표라는 것들이 상당히 이 표결 이후에는 당내에서 위화감으로 작용했고, 네. 그 이후에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비토가 심했고, 네, 고성도 같고요. 예,
흥분과 정말 극한의 대립이 저는 경험했는데 그날이 마치 같은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대립과 방목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날의 표결을 다시 회상을 하니까 정말 지금도 마음이 아프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뭔가 검찰과 내통을 했는지 정말 비명계가 이재명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떤 뭔가 겉모술수를 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조차도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에 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면에서 별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실인데 사실은 뭐 공천에 탈락한 비명계 의원님들 그리고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는 의원님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이슈가 재생되는 것 자체가 다 같이 마음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일이지 않을까라는 좀 속상함은 있습니다. 김창희 의원님 이게 당시 신현영 의원께서도 그때 뭐 비명계로 좀 분류가 됐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어디에 투표를 하셨습니까? 제가 비명계로 분류가 됐는지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지 이게 정말 케바케더라고요. 어떨 때는 또 범친명으로 분류가 되고 그만큼 제가 어디에 명확하게 입장을 내지 않았던 사실 대변인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도 명확하게 표시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뭐 그냥 이어령 비어령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결과 부결을 누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사실 그날 나 부결했어요 하고 인증샷 올렸었던 의원님도 있고요. 네. 가결했어요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긴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매불쇼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는 아마 그 당시에 이런 가결 표결이 있고 나서 그 의원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당 지지자들이 정말 그때 가결을 했던 분들을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의 하위 30%의 그분들이 속하게 되고 그래서 공천 배제가 된 거 아니냐라고 그 상황을 정리하는 발언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좀 전에 우리 신현영 의원님께서 같은 민주당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참담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비주류 비명계를 고사시키려는 듯이 이렇게 나서는 분들이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내란을 내지는 탄핵을 인정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하죠? 같은 국민의힘인데? 예? 우리는 지금 사법 판단의 대상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법 판단의 대상에 대해서는 그냥 각자의 어떤 신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같은 민주당으로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 것도 사법 판단의 대상인 거고 네.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한 일도 사법 판단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걸 가지고 같은 국민의힘, 같은 민주당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담할까. 그냥 한 명의 당원으로서도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참담한데 그러면 같은 당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 편이다라는 걸로만 똘똘 뭉쳐서 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건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일단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 아니다, 황당하다, 그리고 정치 도복 있을 수도 있겠다 앞으로도 뭐 이런 얘기를 좀 같이 함께 들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첫째 하나는 단순히 그때 나를 교도소로 보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섭섭하다. 또 기회가 되면 내가 그냥 두지는 않겠다.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자기들이 나를 교도소로 보내려고 가결 투표를 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하고 짰다는 거잖아요. 네. 검찰하고 짜고 나를 쫓아내려고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냥 섭섭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께서 또 신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의원들 개개인의 어떤 입법 활동 내지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힘인데 그것이 아니라 당 대표인 나를 교도소로 보내려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하고 짜고 나를 완전히 뒤에서 음해를 한 것이니까 이거는 사실 갖고 있는 이 감정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딴 때도 아니고 지금 이른바 비명계 내지는 그때 비명 행사를 당했던 뭐 박용진 의원 네. 이런 분들 만나서 운동장을 크게 쓰자느니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이제
마음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위상을 소위 일극체제라고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무슨 아버지라고 칭하는 그런 네. 분들도 있는데 그 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실제로 지금도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눈밖에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지금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마음이 드러난 것을 넘어서서 네. 지금 곧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으면 또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무슨 저 경선 룰을 바꾸자는 이야기부터 제가 아는 어떤 의원도 현직 의원입니다만 그분도 아마 이게 항소심 선고가 일어나면 선고가 되고 나면 당내에서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분출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미리 대비한 성격의 이재명 발언일 대표의 것이다. 공포 정치죠. 예. 예.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볼게요. 네. 검찰 출신이시니까 지금 이 검찰과 의원이 영장 청구 시점 같은 거를 검찰로부터 정보를 들어서 대표를 압박한다, 내통한다, 소통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글쎄요, 저는 뭐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모르죠. 뭐 이재명 대표님이 보고 있는 그 내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또 검찰의 어떤 그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통을 했다고 믿을 수는 있는데 네. 이런 그 예민한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그 야당 의원이나 야당 내 더군다나 비주류 의원하고 내통을 해서 그걸 알려주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수사검사들이 아무리 요즘 수사검사들 저도 좀 이해 안 되는 일도 벌이는 거는 같지만 네. 이런 일까지 벌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야당 아무런 이유가 의원과.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도 추정이다, 확인된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덧붙이긴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발언이 당내 인사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당시 나를 가결해라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지 않고 부결을 요청한 것도 결국에는 부결을 내가 요청했을 때 가결을 찍는 사람이 누군지 이 의원들을 색출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가결이 될 것으로 저는 각오를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이 가결한 규모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결해 주세요 해서 전원이 동의를 해버리면 가결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감수하고 부결 요청을 해서 가결 동의자를 최소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거라고 본 거예요.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이 엄청나게 많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배제한 사람이 7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사람이 4명이고 그냥 정부적 판단으로 배제한 사람은 3명인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경선했는데 네네. 당원들이 다 가려내버린 거죠. 네, 부결을 얘기하면 가결을 찍는 사람이 누군지가 특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당원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라고 예상했다. 이런 주장인 건데 실제로 이 체포한 가결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성 당원들이 표적을 했습니다. 일일이 무기명 투표지만 누구일 것이다. 서른, 이상민,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박용진 이런 당내 인사들, 당내 비명계 인사들이 가결을 눌렀을 것이다. 이렇게 표적해서 공세를 벌였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박 껍질 모자를 씌우고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가결파 주범이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총알이 있다면 1000번, 10,000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이런 식의 아주 거센 수위의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결국 저 의원들 대부분 공천에서 낙천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정광재 대표님, 이게 물론 뭐 이재명 대표는 그 당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환경상 지금 흐름상 이재명 대표 말을 보면 마냥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분입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뭐 절대 군주 수준의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는 말로 네.
추측이라는 말로 아주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에 대해서 가결을 했던 사람을 자신이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본인이 연출해서 누가 나를 가결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연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김재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형적인 공포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적은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이고요. 사실 우리 정치에서 자신의 정적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배신의 정치를 많이 얘기합니다. 네. 우리 당에서도 그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도 있고 한 건 사실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과 반대하면 절대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민희 의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움직이면 당원과 함께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가결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공천 과정에서 본인은 뭐 불과 한 자리 숫자밖에는 공천에서 배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벌이는 뭐 통합의 정치 아니면 중도 보수로서 자기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한마디 한마디에서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본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신뢰를 위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